200을 벌든 300을 벌든 1000을 벌든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 250을 버는데 고정 지출이 50이 나가게 한 다음에 200으로 이제 저축을 해요. 물론 이제 1000을 벌어서 700을 쓰고 300이 나오면은 또 이제 그거는 그거대로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1억을 만드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3년만 눈 딱 감고 이제 매달 적금식으로 우량 배당 종목으로 3년 정도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우량 배당 주냐면 배당의 원리를 이해를 하면 자본주의의 90%를 이해한 것과 같다. 그래서 이제 리스크도 뭐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 그 맥쿼리 인프라라는 이제 종목에 있는데 이제 시가 배당률이 한 6.6%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적금을 4년을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좀 뭔가 주식은 좀 하고 싶은데 또 이제 돈도 모아야 되겠는데 그럼 요 두 가지 원리를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약 160, 70만 원, 뭐 180, 200만 원 되는 금액 정도로 한 3년 몇 개월만 적금식으로 사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맥쿼리 인프라라는 우량 배당 종목으로 사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간 2번 배당금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배당 나오는 걸 다시 또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사용을 해도 되고 배당을 나오면서 배당주를 통해서 배당이 낳는 그 루틴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3, 4년이 지나면 뭐 이 주식 종목이 오르면 더 빨리 될 수도 있겠죠. 그 일론 머스크도 미래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에너지와 인프라다.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인프라다. 그리고 이제 아직 우리나라가 뭐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통일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개별 종목이긴 하지만 아주 이제 탄탄하고 배당 성향이 한 90% 정도로 높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배당 성향이 40% 이상인 종목에 대해서도 더 이제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제 더 우대 혜택을 뭐 주려고 이런 정책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배당주 경험도 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 있는 유일한 인프라 종목이에요. 한 3, 4년 정도 적립형으로 했을 때 1억도 빨리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데 그거를 실행을 하는 게 중요한데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 많은 직장인 분들은 문제가 뭐냐면 과잉의 덫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괜찮아요. 뭐 다 쓰고 이제 남아도 금액이 많기 때문에 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이 흐름에 따라가시는 분들은 이제 시중의 환경이 다 이제 상업적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다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진짜 독하신 분들은 뭐 어떤 환경에 있어도 다 해요. 근데 이제 90% 분들은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너무 보험료부터 해서 각종 고정 지출이 너무 과하게 돼 있어서 오히려 그 1, 200 적금이라든지 아까 매월 배당주 매수도 힘든 거예요. 그것만 되면 3, 4년만 이제 눈 딱 감고 지나가면 1억이 만들어지는 거죠. 뭐 투자 수익률 이런 걸 떠나서.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라든지 탈북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적금률이 더 높아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을 뭐 비하하는 게 아니라 나가는 게 없어서 그래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많은 이제 일반 직장인 분들이나 우리 이 상업주의 틀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다 그 틀 내에서 나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안 그런 분들에 비해서 더 못한 거예요. 또 제도들도 뭐 그럴 수도 뭐 일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평범한 정도 수준의 많은 분들을 봤을 때는 너무 과하게 나가는 게 많다. 그중에 보험이 크게 한몫한다. 그리고 보험 부분, 대출 부분, 또 이제 차, 기타 할부 뭐 이런 부분들이 같이 미니멀 라이프나 다운사이징까지 같이 접목이 됐을 때 당장 지금 막 이런 자산가의 자산은 아니지만 아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조금씩만 미니멀 라이프부터 시작해서 조금 최적화가 된다면 조금 더 조기에 집부터 해결이 되고 준 바이어나 더 나아가서는 바이어까지도 현실적으로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너무 이제 시중에 이런 내용들이 도파민에 지나치게 중독이 돼 있어요,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루아침에 뭐 스톡옵션을 팔아서 돈을 벌었거나 회사를 팔아서 막 돈을 벌었거나 뭐 토지 보상을 받아서 뭐 떼돈이 나왔거나 뭐 어떻게 복권에 당첨이 돼서 이런 분들도 꽤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다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바이오 관련돼서도 국내외 어지간한 것들을 많이 조사를 해보고 연구를 해봤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일부 소수의 영역에 조금 국한된 것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미니멀 라이프부터 시작해서 보험 지출을 최적화시키고 고정 지출을 최적화시키고 집도 뭐 가능하다면 뭐 다운사이징을 뭐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자기가 와닿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대출이 없어지는 거고, 그런 식으로 뭐 또 차량도 마찬가지로 또 이제 선택을 할 때 목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과 이제 생활이 조금 경제적으로 최적화가 되면 뭐 하루아침에 막 큰 돈이 들어와서 은퇴를 하거나 이렇게는 아니더라도 점점 단계적으로 들어오는 배당금이라든지 채권에서 들어오는 이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 이제 지금 또 들어오는 월급이라든지 사업소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걸 통해서 단계적으로 준 바이어 또는 이제 나아가서는 더 바이어하고도 또 내가 원하는 일도 같이 하면서 소득이 더 늘어갈 수 있지 않나. 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현실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중에서도 집을 사지 말고 월세로 하라는 내용들이 요즘 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잠깐 해답을 드리자면 15억짜리 집을 예를 들어 볼게요. 보통 15억짜리 정도 집이 전세가 한 7, 8억 정도 해요. 한 6년 살다가 나왔어요. 전세 보증금이 올랐습니까? 떨어졌습니까? 똑같거나 이제 눈에는 안 보이지만 화폐 가치가 떨어져 있을 확률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7억이나 8억은 그대로 이제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제 월세 1억에 이제 240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2억 정도의 배당주를 아까 이제 맥커리 인프라라는 비교적 변동성이 되게 약하고 안정적인 유일한 인프라 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으면 연간 한 6.6% 정도의 배당금이 나와요. 1억이면 660이니까 2억이면은 한 1,300 정도가 되는데 배당 소득세가 빠지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 한 1,100만 원 정도, 15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제 1억에 240만 원이 월세니까 약 한 3천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다른 거 이제 복잡한 내용 빼고 가장 무난한 맥커리 인프라 종목으로 최소한 한 2, 3억 정도만 모여도 제가 월급이라든지 근로소득이라든지 사업소득으로 월세를 내는 거랑 그래도 배당 소득으로 나오는 거로 내는 거랑은 천치 차이예요. 그러면 이제 어차피 전세에 들어가 있는 7억에서는 대출 이자도 또 내야 되거든요. 제가 벌어온 월급에서. 근데 이제 배당주에서는 나오는 배당으로 월세를 충당을 하고 뭐 부족한 거는 제가 조금 보태면 되겠죠. 근데 계속 배당주를 매수를 하니까 점점 부족한 금액이 없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집을 사고 안 사고 이런 걱정이 멀어지는 거예요. 한 6년 정도 뒤에 지금 우량 배당주라든지 뭐 이런 채권은 자산이 증식될 확률이 거의 90% 이상 높아요. 지금 오른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아까 전세 보증금은 그냥 7, 8억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여기는 7, 8억의 기회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이제 아까 15억짜리 집 사봐야 재산세 나오고 또 대출이자 계속 내야 되고 또 이제 뭐 이사 가야 되면은 또 뭐 전세 맞춰야 되고 팔릴 때 지금도 팔리진 않지 않습니까? 뭐 규제도 이제 앞으로 물론 이제 다주택자한테 심해지겠지만 무턱대고 막 떨어진다는 말은 아니에요. 아까 비교적 싸지 않은 금액의 집을 예를 든 거예요. 더 낮은 금액이면 더 수월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저는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브라질 국채를 통해서 패시브 인컴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금융주들이 조금 더 높긴 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브라질 국채에서 한 1억 정도만 되더라도 연간 한 1,100만 원 정도의 이자가 비과세로 나와요. 그럼 월 거의 한 100만 원에 해당이 월세가 충당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월세가 올라가면 어떡하냐? 또 이런 말들을 많이 물어봐요. 계속 안 올라가요. 그 아파트는 한 뭐 30년 전후로 해서 노후화가 이제 가속화되기 때문에 월세도 정점을 찍고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낡은 아파트에 살라 이 말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무턱대고 올라가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시 또 새로운 신축이나 요지에 뭐 대형 단지가 나오면 이제 또 거기에서 새로 또 가격이 최고가로 형성이 되고 뭐 이런 거지. 얼마 전 기사도 이제 월세 계약자 수가 많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무난하게 아까 배당주 종목으로만 집중해서 쌓아가다 보면 월세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 너무 무리하지 않으면. 그리고 아까 국내 우량 배당주 같은 경우도 아직도 우리나라의 밸류에이션이 낮아요. 지금 많이 이렇게 올랐는데도 브라질 국채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이런 경향이 있어요. 막 미국 주식 할 때 막 다 막 미국 주식 하잖아요. 막 한번 유행을 타면 예전에 또 중국 주식, 중국 펀드 할 때 또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중국 펀드가 위험하다, 뭐 이미 많이 오른 어떤 종목이 위험하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이제 브라질 국채 같은 경우에도 신용 등급이 이제 BB 등급이에요. 신용 평가사마다 다르긴 한데 BA 등급이라고 이제 투자 적격 대상의 턱걸이까지 밑에까지 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위험군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이제 그 한 15년 전에 환율이 이제 헤알하 원 이제 환율이 700원 정도
600원 후반대 할 때에 비해서 약 3분의 1이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서 절대 브라질 국채 하면은 말이 많은 이유가 환율 때문에 위험하다, 막 초고위험 종목이다, 말은 말들이 많은데 이제 우리나라 주식이 저평가돼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뭐 위험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브라질 국채도 예전처럼 그런 하락 추세가 아니다, 환율이.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괜찮고, 이미 냄새 맡으신 분들은 브라질 국채 비중도 은근히 많이 하고 계신다. 일단 그 계좌가 깡통이 되는 그 부분은 보통 이 투자 방법에 있어서 단타라고 하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쪽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운용 기법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 미수를 동원한다든지, 아까 아파트도 똑같은 문제예요. 5억짜리 아파트를 4억 전세를 끼고 제 돈 1억을 주고 샀어요. 근데 이제 이 시세가 한 4억까지 왔어요. 그럼 제 돈이 이제 요 시점에는 0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대출이 없는 분들은 4억까지 왔다가도 다시 6억 되면 6억대 뭐 팔든지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대출을 4억 끼고 있는 분은 제 돈은 1억밖에 안 들어있는데 2억짜리 아파트가 4억이 됐어요. 요때 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때 이제 이게 버텨지면 되는데 안 버텨지면 털리는 거예요. 그럼 요거랑 마찬가지로 주식에서도 그 미수를 이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미수를 써서 상승을 했으면 괜찮아요. 올라갈 거를 몰라서 털리는 게 아니라 그 시기에 미수를 사용을 했는데 떨어졌으니까 그 나머지 대출금에 대해서 충당이 안 되니까 털리는 거예요. 신용도 마찬가지예요. 대출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대체적으로 괜찮아요. 뭐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이제 시간만 확보가 되면 뭐 이제 괜찮은데, 대출이 있는 경우에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장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대출을 이렇게 했는데 제한된 시간 내에 수익이 발생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강제로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손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주식 계좌의 경우에 이제 1,000만 원치 주식을 매수를 했는데 2,000만 원치를 더 땡겨서 3,000만 원치를 산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한 30%가 떨어져 버리면 거의 지금 제로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단타 1세대 말은 트레이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트레이딩 전문가 분들은 기회를 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손절을 하고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수익이 발생이 돼야 돼요. 수익이 발생이 된다는 전제하에 손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손절을 했는데 다음 종목으로 넘어갔는데 또 손해가 발생이 되면 또 거기서 또 손절을 하면 이제 계속 손해인 거겠죠. 이제 손절을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해야 될 건 이제 해야 되는데, 일반 분들 입장에서도 잘못 받아들이면 이제 아까 단기 트레이딩 영역에서 이제 쓰는 그런 방법론을 이제 잘못 적용이 되면 손해가 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웃긴 게 이제 뭐 저희도 이제 증권사 뭐 제휴가 돼 있지만 이제 증권사 이렇게 평균 수익률을 보면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은 남자분들이 당연히 일부 극소수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여자분들이 더 우수해요. 많이 안 건드리고 뭐 위험한 짓 안 하고 결국에 이제 그 탐욕이지 않습니까? 이제 미수나 신용이나 또 욕심을 부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해서 잘 되면 수익률이 레버리지가 높아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아까 기간 내에 해결이 안 되면 문제가 되는데, 이제 대부분은 보면은 남성분들이 더 가장분들이기 때문에 더 이제 뭔가 수익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평균 수익률은 여자분들이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좋다.